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군이 시공업체에 273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거리에서 잠이 든 취객을 노린 부축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냉방시설이 부족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늘고 있지만 찜통더위 속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해양수산연구원 비리 의혹에 휘말린 해양수산국장을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해군이 시공업체에 273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이 배상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 항만과 부대 시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재 8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의 당초 완공 시점은 지난해 7월.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공사 비용이 늘어났다며 해군에 36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273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해군은 일단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사 현장에 침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단체와 개인을 찾아내 이 돈을 받아내겠다는 게 해군의 입장입니다. 시공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며 차후 검토 및 준비 단계를 거쳐서 손실보상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반대 활동을 해온 단체 및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아놓고선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억 원이 넘는 벌금이 주민들에게 부과된 상황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또다시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73억 원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이렇게 물린다는 것은 강정 주민이 이제는 강정에서 살지 말고 다 쫓아내겠다, 나가라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가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배상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3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 비리 의혹으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국장에 현공호 전 전국체전기획단장이 임명됐고 제주시 부시장에는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 행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오승익 도의회 사무처장이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104명이 승진하고 353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술에 취해 공원이나 거리에 쓰러져 잠든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벤치 위에 누워 잠이 든 취객. 취객이 벤치 옆에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지나가던 학생이 주워서 달아납니다. 공원 정자에서 잠을 자는 또 다른 취객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이 남성은 취객의 몸을 뒤지다 적발돼 절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취객의 금목걸이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서 그 주체 상하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그 모습을 관찰하게 되어가지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2차례나 취객의 금품을 노린 3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훔친 중학생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축배기 범죄는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골목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열대야 속에 부축배기 범죄가 잇따르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 카메라 3,800여 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CCTV 관제센터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진이 빠지는 일이죠. 피서철을 맞아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냉방시설이 부족해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냅니다.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선 관광객들도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대합실 안의 실내 온도는 34도. 건물 바깥보다도 1도가량 높습니다. 선풍기 2대가 돌아가지만 뜨거운 바람만 쏟아낼 뿐입니다. 더웠고 땀도 나고 매발 흘려잖아. 저희 서울 지역은 실내라 좀 에어컨 트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서 약간 더운 것 같아요. 터미널 한쪽에 설치된 냉방 휴게실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냉방 휴게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곳의 실내 온도는 34도. 이 바깥 온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발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측이 에어컨 가동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는 거는 이례적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고 그런 데다가 그 경비 차원에서 뭐 저희들이 보조받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00여 명. 승객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사이에 터미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78살 조모 할머니 등 3명이 4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 할머니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44살 김모 여인 등 조 씨의 딸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씨 가족을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밤낮으로 찜통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주말과 휴일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푹푹 찌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는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괌 동쪽 해상에서는 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도 북부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내일 아침 성산과 표선의 기온 24도, 구자 25도,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주말 산행 계획 있는 분들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의 기온 26도로 출발해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밤낮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제주도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였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오늘 제주시 도남오거리 인근 도로에 가로 20cm, 깊이 80cm의 구멍이 생겨 도로 아래에 묻힌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래된 하수도관에서 물이 새 주변 흙이 유실되면서 집안이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부풀려준 혐의로 제주시내 운전학원 관계자 51살 A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중국인 215명이 점심시간에도 학과 교육을 받은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의 중국인 수강생 비율이 지난해 1%에서 올해는 43%로 급증하면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크게 줄었던 크루즈 관광객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에 제주항에 입항하기로 했던 크루즈 여객선 가운데 64%가 취소됐지만 다음 달에 취소됐던 크루즈 16척은 대부분 정상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다음 달 3일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이기재 제주도 서울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기재 본부장은 내년 총선에서 원 지사의 지역구였던 서울 양천 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